김무일 TV입니다. 잃어버린 공중도시 마추픽추 네 번째 이야기는 하이렘 빙엄 박사의 쾌거입니다. 110여 년 전인 1911년 전설 속의 잃어버린 공중도시 마추픽추 탐험에 나선 미국의 고고학자 하이렘 빙엄의 심정도 이랬었을까. 잉카의 역사와 문화에 평생을 심취해 있던 빙엄 박사는 사라진 도시, 전설 속의 도시를 찾아 쿠스코에 왔고, 천년의 세월 동안 잡초와 폐허에 묻혔던 이 위대한 유적지를 세상 밖으로 부활시켰다. 빙엄 박사는 이 장관을 첫 번 본 이 순간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온 천지, 이 하늘 아래 이 땅 위에 오직 놀라움 하나뿐이로다. 라고. 빙엄 박사는 전설 속에 사라진 이 잃어버린 공중도시를 찾아 수십 년 동안 이 일대를 헤매던 중 그해 7월 24일 이 마을에 사는 어린 목동의 안내로 계단식 석축을 네 발로 기어오르듯 몇 날 몇 밤을 찾아 오르던 끝에 정상에 오른다. 그리고 유적을 덮고 있는 온갖 폐목과 잡초와 이끼를 걷어내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보게 했다. 당시 빙엄 박사는 이곳을 황금의 비밀 도시인 빌카밤바로 생각했지만 그토록 찾던 황금은 발견되질 않았고 아마도 마추픽추보다 더욱 깊은 오지에 숨어 있으리라는 결론을 지어 오늘날에도 수많은 고고학자가 이곳을 찾으려 분투 노력 중이란다. 이리에서 마추픽추는 마침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그 후 많은 학자의 연구는 거듭되고 있지만 110년 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정확한 정체를 밝혀내질 못하고 있다. 이곳은 크게 주거지와 농지 그리고 신전지역으로 나뉘어 있다. 200여 개의 건축물이 남아있는 주거지는 다시 상류층이 살던 중앙광장 주변과 벼랑 가까운 계단식 경작지에 인접한 평민들의 주거지로 나뉜다. 집과 집 사이의 좁은 도로는 마치 미로처럼 얽혀서 중앙광장이나 산 아래를 향해 뻗어 있다. 귀족 거주지역에 들어서자 세 개의 문이 있는 집의 돌절구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지름 60cm 크기의 둥근 돌 2개가 나란히 놓여 있다. 110층의 계단식으로 형성된 농경지는 유적지 주변을 애두르고 있었고 방문객들은 그토록 많은 계단식 농경지의 고개를 뒤로 젖히며 압도당할 정도였다. 어떤 곳은 아득한 절벽 위에 조성돼 있었고 또 어떤 것은 손바닥만 한 자투리 땅에 각종 작물을 재배해 신기하게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이 경작지에서 감자류와 옥수수, 유카 등 200여 가지의 농작물을 재배했다고 한다.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물은 수로를 통해 농지로 전달되는데 수원지로부터 끌어온 물은 17개의 수조에서 쏟아진다. 산악오지에서 이들의 관계용수로 기술은 현대 기술보다 훨씬 월등해 보였다. 유적지의 중앙에는 왕의 무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왕궁터가 있었으며 제일 높은 곳에 있는 태양의 신전에는 해시계가 있다. 커다란 바위를 다듬어 만든 이 해시계는 천년이 지난 지금에도 정확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데 손을 뻗어 가까이 대면 태양의 전기를 받는다고 해서 그러는지 이곳을 찾는 많은 사람이 제가끔 만지려는 모습은 동서를 가리지 않는 듯했다. 태양의 돌인 이 돌의 이름은 이띠와 타나라 불리는데 이 돌은 이 유적지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제일 신성시하는 유적이었다. 신전지역은 태양의 신전과 새창문의 신전이 대표적이다. 태양의 신전은 자연석 위에 석조 건물을 세운 것으로 이 유적지 최고의 건축물이다. 젖은 모래에 돌을 비벼 다듬은 후에 쌓았다는 이 석조 건물은 면도날 하나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정교했다. 전설에 의하면 매년 12월 22일 태양의 문을 향해 해가 뜰 때면 그 빛이 태양의 신전 속의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고 한다. 이들은 이 햇빛의 각도와 강도를 통해 동지와 하지의 정확한 시기를 파악할 수 있었고 파종과 수확의 시기를 결정했다고 했다.
새 창문의 신전은 신관의 저택, 주 신전과 함께 신성한 광장에 위치하고 있었다. 새 창문의 신전은 잉카 제국의 기원 신화를 상징하기도 했다. 창조의 신인 비라꼬차의 명을 받은 9명의 형제자매가 세 개의 창문을 통해 각각 세상 밖으로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훗날 잉카 제국의 초대 왕인 망코 까박이 되었다는 내용이다. 주 신전은 육각형의 석재로 지어졌으며 세 방향을 둘러싼 벽에는 17개의 홈이 정교하게 늘어서 있었는데 이들을 대하는 저자의 느낌은 오직 이 엄청난 고대 도시를 짓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이들의 땀과 희생이 뒤따랐을까 하는 의문뿐이었다. 현대 건축 기술로도 다루기 어려울 만큼 단단한 석벽과 건축물들, 그리고 계단과 도로를 만드는 데 쓰인 엄청난 석재들과 지금도 마르지 않고 흐르는 샘물 등 이곳의 신비와 경이로움이 끝없이 이어지는 동안 오전 내내 구름에 가려 모습을 보일 듯 말 듯하던 봉우리의 웅자가 정오 무렵에 이르러 쨍하는 햇빛과 함께 온몸을 드러낸다. 순간 세계 각국에서 온 듯한 관광객들의 함성이 우루밤바 계곡에 메아리 친다. 이때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그 순간의 언어는 단 한마디 단지 와였었다. 5번째에서 계속됩니다. 김무일 TV였습니다.